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17일에 갑작스럽게 발생된 돌발 이벤트죠. 택배업계의 파업 선언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왜 움직이게 됐는지, 배경은 어떤지, 시세는 어디까지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동방, 한익스프레스, 태용로직스, CJ, 대한통운, 기타 등등 여러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결론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때려박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내일 움직이게 될 대상들인 거고요. 후발주 개념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슈가 있을 때, 돌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안 움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후발주 개념으로 해서 택배 종목들 다 가니까 이 종목도 따라가겠지, 같은 택배업이니까 사봐야지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종목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고 개미들이 올리는 거라서, 일반 투자자가 올리는 거라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뻗어나가질 못하고 빠르게 꺾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후발주, 오늘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정적으로 보면은 21일 월요일부터 해서 파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번에 파업을 선언한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 투입입니다. 인력 증원이에요. 워낙에 이쪽 관행이긴 한데 택배 기사분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배송뿐만 아니라 물류 창고에서 분류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두 배라는 것이죠. 일은 두 배로 하는데 실상 돈 받는 거는 배송에 관한 것만 받다 보니 당연히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 추석 시즌에 대란이 서지게 되면은 또 과로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이벤트로 발생이 돼가지고 미리 알려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었었고요. 돌발 이벤트인 만큼 내일 단발적으로 시세가 반영되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하고 넘어가야겠죠. 못 들은 척 무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 쪽이 개인주의고 인성에 문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건비 나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 안으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내일 시세는 개파락이 아니라 갭상승 출발한 후에 시세를 보이다가 변동성을 보이다가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에 패턴들이 워낙에 좀 악질적이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음봉 전환,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 종가 수준에서 출발했다가 점심 되기도 전에 상승했던 거 다 반납하고 마감 때 가서는 결국에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다음 주 되면은 이벤트가 끝나는 거니까요. 그 돌발성으로 발생된 호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끝나기 때문에 시세는 내일 당일에 한정해서 끝나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당일 매매, 스캘핑 매매 하실 분들은 내일 짧은 흐름 1, 2%, 3, 4% 그거 보고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내일 전량 매도가 맞죠. 수익을 챙기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요거 실제로는 21일부터 한다라고 하는데 노사 간의 조율이 진행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시간 걸리고서 바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2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파업이 끝나면서 모멘텀이 끝난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21일, 22일까지 시세가 더 연장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내일이 이슈의 정점, 갈등의 피크인 것이고 21일, 22일로 가면은 해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흘러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해결돼야 될 이유는 업계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종로구 효자동이라고 하면은 이 구역을 한 5명 내지는 3명이서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대 근무를 하겠죠. 몇 명은 쉬고 몇 명은 일하고.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나눠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누고 한 명은 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 명이 한 동을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계 현황은 어떤 것이냐? 물류 창고가 있고 창고 내에서 지역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효자동이 나오겠죠. 효자동이 나오는데 차량에 옮겨 담는 게 기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회사 쪽에서 효자동 거를 분류를 해주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분류해 주기로는 종로구로만 분류해 주고 종로구 내에서도 효자동으로 갈 거는 기사가 직접 찾아서 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분류도 분류고 차로 옮겨 실는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일이 두 배라는 거. 근데 임금을 받는 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안 받고 창고에서 작업하는 것은 일절 받지 않고 그냥 택배 한 개당 수당으로 해서 받는 게 끝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사가 이 분류해 주는 거, 세부적으로 분류해 주는 거랑 옮겨 담는 거에 대한 인력 증원을 해야겠죠? 근데 평소에 관행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 안 하고 그냥 기사가 직접적으로 다 해라 라고 해왔던 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 요것이 있겠고, 내지는 인력 증원, 그 해당 현장에 기사분들을 도와주는 인력을 투입시켜가지고 이번 추석 시즌에라도 좀 업무량이 완화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랑 내용, 전망, 주가 방향성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더 전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 다음이라고 한다면은 11월 달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있잖아요. 10월 말에서 11월 달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뭐 기다려봐야 되는데, 항상 매년 있는 택배 대란이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물동량에 관련된 택배에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이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 필히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적이 단기잖아요. 대부분이 뭐 동방, 태웅로직스, 한익스프레스 내일 가면은 약손실권 내지는 약수익권 내지는 평단가까지 가기 때문에 청산하기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지나고 나면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단계로 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마 추가로 업데이트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뭐 한익스프레스, 동방, 태웅로직스에 대한 추가 영상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이번 영상 보시고서 대응 포인트 맞춰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